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곳과 편안히 안 모시는 곳.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네, 오늘 저희 편안히의 주제는요. 네. 어떤 형태로 요양시설을 설립해야 할까요? 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좀 중요한 게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설립하는 거에 대한 네. 이제 뭐 문의나 생각만 해봤지 예. 어떤 형태? 자, 근데 예를 예. 들어 예. 저희가 이제 설립할 때 예. 개인으로 해야 할지 예. 아니면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될지 예.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 예. 네. 실은 이 질문을 저희가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목적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각각의 케이스마다 네네.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 어떤 경우엔 개인으로 하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네. 또 어떤 경우엔 뭐 법인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회사로 해서 법인을 나눠 가질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네. 이렇게 설립을 원하실 때는 네.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설을 지을 건지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 뭐 이런 어떤 시설,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그거를 할 때 내 개인 이름으로 할 건지 법인 이름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길을 잘못 들면 나중에 인허가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뭐 취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진행해라. 아니 근데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예. 때 뭔가 좀 더 안정적인 건 법인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느낌인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예. 그 하나를 운영해서 네네. 그냥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고 하면 굳이 법인까지 안 할 만들고 필요는 이제 없고. 혼자서 해도 되는데요. 네네. 또 이것도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한다. 그럼 또 상속이나 이런 게 염두에 더 있으면 법인을 차리는데 이 법인도 제가 그냥 말했지만 일반 주식회사도 있고 또 가족법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모르면은 그냥 네. 속이 편한데요. 네. 실은 만약에 설립을 할 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알고 진행을 하면 나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랑 불필요한 그 문제들을 줄일 네네. 수가 있어서 네네. 실은 설립을 하실 때부터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만들 때, 예. 뭐 거창한 말로 설립을 한다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그 복잡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요거 뭐 인허가 문제 잘 해결되는지, 그리고 뭐 수익 나오는지, 네. 그리고 뭐 같이 한다면 우리 수익 빼고 세금 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요거 세 가지만 해결되면 거의 다 스타트를 예. 하는데 네네. 요양 비즈니스는 또 안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요양 비즈니스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지만 되게 그렇죠.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이게 인허가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 저희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회계처리나 세무처리가 지금 아직도 부정확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관련 법규가 제정이 안 돼 관련 있는 거예요. 법규가 있는데 서로 막 다른 것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나중에 이제 수입의 분배라든지 이걸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이용할 때도 이슈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그 영리 사업하고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예. 편안히를 하고 있고 편안히 홍보이사로 있어서가 아니라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 편안이랑 진짜 필히 상담이 필요하시겠다. 아 네. 그렇죠. 당연하죠. 진짜.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설립 형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회봉사 목적인지 이게 생계 진짜 수단의 중요하구나. 목적인지 상속 및 네네. 증여의 목적인지 기존 비즈니스 어떤 연계의 목적인지 또 하다못해 내가 이거를 채워서 팔 목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1, 2년 만에 팔 건지 몇 년 하다가 팔 건지 뭐 팔 때도 동업한 걸 팔 건지 혼자 한 걸 팔 건지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뭐 개인이 할 때는 그러니까 뭐 가족이랑 안 하고 혼자 할 땐 개인 하시고요, 가족끼리 할 거면 법인 하시고요, 회사에서 할 때는 무조건 주식회사 하세요.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상황이나 니즈에 따라서 설립하는 형태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인데도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 이 영상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그냥 내가 잘 알아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것들 저거 지네랑 상담받으라고 저러는 거지. 분명히 있다 이러신 분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땅을 치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이런 편안이라는 전문 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고민과 상담 없이 그냥 본인이 차렸을 때 잘 안 됐을 경우에 한번 케이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일단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 그 상속세나 증여세가 도중에 처리를 잘못해서 이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 관련된 이슈 등이 되게 많습니다. 세금 관련된 이슈 등도 되게 많고, 이게 또 최근에 이제 기업체에서도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떻게 대부분은 다 세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인허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자리 잡고서 나중에 아들한테 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실은 아버지가 하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주는데, 그때 또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가족이 하더라도, 자격증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설장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고 그런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누가 자격증을 갖고 있고 누구는 자격증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 딱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전문적인 상담 없이 고민 없이 이렇게 차리시면 세금 때려 맞으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서요. 어떤 가족의 상황에 맞게끔 설립 형태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필수. 어디로? 편안히로. 아이고, 잘하신다. 자, 오늘 저희 편안히에서는요, 어떤 형태로 요양시설을 설립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히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히